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국과관 교육연구실장 전혜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시죠. 저희 과학관에 와서 신나게 놀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상당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과학관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특강과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짤막하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 2부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교육의 시대다. 이 부분에서 제1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쳐보면 정말 모든 언론과 교육과 그리고 사회와 시스템 모든 부분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제포럼은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지구의 문제에 힘쓰는 기구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1차, 2차, 3차, 4차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산업은 무엇일까요? 산업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생산적 활동을 말합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제공해서 그것을 소비하고, 다시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생산하는 모든 활동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혁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혁명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변화요 또는 큰 변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혁명을 조금 더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할 줄을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우는 것밖에 없죠. 배가 고파도 울고, 그리고 응가를 해서 불편해도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이쁜 토끼가 있어도 가지고 싶어도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는 것밖에 표현할 수 있는 수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엉금엉금 기게 됩니다. 엉금엉금 기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은 드디어 기어서 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누웠을 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엉금엉금 기면서 그것을 잡고 만지고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 걸을 때가 생겼습니다. 항상 엉금엉금 기었을 때는 지나가는 이쁜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걸을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으면서 이제는 지나가는 고양이를 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엉금엉금 기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서면서부터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 경제의 일부분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정치, 사회 구조까지 확대가 되고 국가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초연결.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데이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초지능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원하는 것, 분석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KBS 명견말리 영상에서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하나의 기술혁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되고 인류는 대전환기를 맞게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인류는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최초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었고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기계를 조종하는 건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부터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기계는 점차 똑똑해지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오늘날에는 기계가 인간을 초월하면서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 첨단 기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인공지능요, 로봇요, 클라우드요 이렇게 개별적인 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 첨단 기술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강력한 과학기술들의 융합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을 통해 정보의 생성, 연결,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동영상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식 생산이라고 합니다.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기계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입니다.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모터를 움직이고 모터가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입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적용됨으로써 사람들이 분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이 분업 활동을 통해서 생산량을 8배나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바로 디지털 혁명입니다. 컴퓨터가 개발되고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이 지시했던 것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지시를 함으로써 사람이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모두 관리가 되고 사람의 숫자도 줄여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정보들이 생성되고 상호 연결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뭘까요? 이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바로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사람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만큼 그 자리를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 기계의 위에 뭐가 있죠? 저 표시가 뭘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계, 즉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된 것이 공장한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공장은 이 하나하나 로봇과 같은 사물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명이 다 되었는지, 정확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정보가 저장되고 관리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장의 수율이 올라오고 관리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입니다. 우리 자동차에는 요즘 최신 전자정보 시스템들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어도 하나의 사물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다가 다시 내려서
4개의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바람을 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타이어에 센서가 부착되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자동차에게 타이어 공기압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운전을 할 때 바람이 빠진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바로 사물, 즉 자동차를 사물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달릴 때 도로가 차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의 속도를 인지하고 내비게이션 서버에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속도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길을 안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일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oT 보일러라고 하죠. 요즘은 아주 겨울날 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미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도를 알고 보일러를 미리 켜고 따뜻한 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퀴, 차량, 이런 보일러와 같은 사물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온도 정보를 저장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의 구조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경험을 학습을 통해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를 둡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친구가 장기를 둡니다. 누가 장기를 더 잘 둘까요? 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할아버지가 장기를 잘 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많은 장기를 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보다는 더 잘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경험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우리가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모든 사물의 고유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차량, 그리고 보일러처럼 사물에게 인터넷 고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센서를 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워낙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주 정거장에 3D 프린터를 보내서 필요한 유지보스 재료를 직접 프린팅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죠.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각 현장에서 모여진 데이터들을 중앙 컴퓨터에 자동 저장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은 네이버나 특정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사진이 올라가죠. 이것처럼 모바일 기기에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하나의 백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미래의 추석을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검색하죠. 그러면 그러한 검색된 정보는 모두 모여져서 30대가 알고 싶은 것들, 10대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센서 등을 활용해서 모든 사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센서, 속도 센서, 공기 센서, 위치 센서 등이 모든 사물에 붙어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정보는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죠. 인터넷에 연결되면 바로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바로 빅데이터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은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
사람과 같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사람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함께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뉴욕의 한 감옥에서 하나의 사례가 생겼습니다. 뉴욕의 한 감옥에서 폭동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특히 사탕이 많이 팔리더라. 사탕을 많이 달라고 하더라. 사탕이 많이 요구되더라. 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의 한 감옥에서 항상 폭동으로 인해서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폭동을 하면 상당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한날 뉴욕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한 다음에 폭동이 일어난 다음 잘 분석했습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 라고 한번 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특히 사탕이 많이 요구가 되고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사탕이 많이 소비가 되는 날 바로 그 감옥에 어떤 위험한 사람을 재배치시키고 그리고 관리자들을 더 많이 증원을 시켜서 폭동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감옥 속에 있는 모든 곳에 센서와 같은 정보를 달고 그 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해서 그리고 폭동과 같은 이러한 필요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음에는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저의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한 것처럼 오늘 제 특강을 들으신 분은 지금 보여주는 퀴즈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과학관 기념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무엇이나 하나요? 답을 아시는 분은 이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5명을 추첨을 통해서 과학관 기념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실 때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품의 수령은 다음 국립대구과학관의 방문 시에 교육안내센터에 방문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교육연구실장입니다. 저희 과학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궁금하신 거나 필요한 상황을 또는 개선점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